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 PIR은 3분위 소득, 3분위 주택 가격일 때 10.5로 나왔습니다. PIR은 주택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비 부담을 나타내는데 10.5는 10.5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PIR은 집값 급등기인 지난 2021년 12월 19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89.2로 전주 대비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 2월 4주 저점을 찍은 뒤 25주 연속 상승세로 마감하고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량이 줄고 상승폭도 다소 축소되는 등 숨고르기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건설업종의 하루 평균 임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 가까이 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1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에 따르면 건설업 전체 127개 직종의 하루 평균 임금은 26만 5,516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1% 올랐고 올해 상반기보다는 3.95%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얼마의 기간 동안 모아야지 서울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까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PIR이 10.5로 나왔습니다. 즉 10.5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내 집 마련 기간이 소폭 줄어든 값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지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순서는 골드랜드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부동산의 공급량이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미래에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죠. 지금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굉장히 활발하게 빠르게 진행을 하게끔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가 부동산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지라고 하신 분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이 오히려 그 시기다. 왜 시기냐?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 오르는 것이 멈췄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거고요. 더욱더 지금 현재 찬바람이 불고 후반기 가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충분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상승 국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두 가지 정보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영애 대표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복층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시세는 4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강남역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이 강남구도 역삼동의 범위를 넓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강남구 역삼역에 그야말로 78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상업지역 내에 들어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우리가 강남구라고 하면 서초구나 강남구를 하나를 통틀어서 강남구라고들 일칭들을 하죠. 하지만 여기는 그 안에
저기 그 사업자들인가 사업체라든가 또 여기에 이제 뭐 여기에 그 근무하시는 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10만 개의 업체가 있으며 여기가 지금 현재 100만 명의 수요가 있다라는 아주 핵심적인 강남역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오피스텔입니다. 너무도 고급스럽고 너무도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옵션을 얘기를 하면 그래 봐야 한 5, 6개 정도의 종목을 놓을 수가 있어요. 기본으로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또 스타일러, 또 내지는 여기에 또 하면 뭐 비데라든가 뭐 이런 정도이지만 여기는 고급스러운 오피스텔이라고 내가 한 번 더 호칭하고 싶은 거는 그야말로 와인바에 들어가는 와인셀러라든가 또 내지는 신발 소독기라든가 여기에서 또 보면은 비데라든가 또 뭐 오븐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13개의 옵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몸만 들어가면 되게끔 되어 있는 더블 복층형입니다. 이 더블 복층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복층입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1층에는 룸이 하나 있고 또 내지는 거실 겸 뭐 이렇게 주방 겸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지만 여기는 2층이죠. 복층에 2개가 있습니다. 더블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주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매매가가 4억 5천 굉장히 좋은 가격이거든요. 사용 평수가 여기가 지금 한 11평 정도 되는 지금 현재 상업지역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1종, 2종, 3종 준주거지에 있는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이라고 하면 상업지역은 그야말로 10분의 1도 안 되죠. 그 안에 들어있는 상업지역 내에 들어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가치는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4억 5천에 대한 부분은 토지값도 안 된다라는 그런 가격이고요. 임대가가 3억 5천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룸이 3개거든요. 더블 복층이기 때문에 위에 2개, 아래 하나. 이래서 지금 현재 복층, 더블 복층인데 3억 5천 전세를 한다면 여기가 1억 투자하시면 되고요. 투자하실 분들은 또 실거주 하실 분들은 충분하게 85%까지, 80에서 85%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얼마 가지지 않아도 여기 입주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월세일 경우에는 3천에 170만 원을 충분하게 여기가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을 3억 4천이면 우리가 월세일 경우에 투자를 하신다면 8천만 원이면 되시기에 아주 착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강남을 놓고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남 중심입니다. 강남역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 되었는데 요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토지값만 계산해도 상당히 좋고 또 강남역은 신분당선과 2호선이 있습니다. 2호선과 신분당선인데 2호선을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끔 순환이 되어 있고 또 신분당선을 타면 판교까지 또 내지는 신사동까지 가는데 환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분당선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 뭐 서울 시내 곳곳에 가는데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노선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강남역에는 이렇게 더블 복층이지만 1분 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남은 테란로. 또 내지는 강남대로 또 서초 IC의 서초 IC뿐만이 아니라 반포 IC, 양재 IC까지도 우리가 충분하게 진입이 빠르고 수도권에서 오는 M버스가 강남이 종점이지요. 그러다 보니 78개 이상이 되는 수도권 강력버스가 서울의 간선도로로 인해서 충분하게 빠르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분당선이 연장된다라고 하고 수서역에도 SRT가 충분하게 우리가 빠르게 기차를 타는 데도 갈 수 있다. 테란로라고 하면 비즈니스 거리라고 하죠. 테란로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비즈니스 벨트가 되어 있느냐. 전국에서 오는 학원가가 있고 또 내지는 상업시설이 완벽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한 발짝만 남아도 옆에는 커피숍이요. 옆에는 내 직장이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강남에는 많은 대규모의 지구단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강남역 역시 사거리에 지금 강남역 사거리에 지금 여기도 이렇게 삼성 옆에 건너편에 지구 단위가 이렇게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교통난이죠. 교통난에 대한 부분은 얼마만큼 진입이 빠르게 갈 수 있느냐인데 강남은 우리가 타서 양재IC까지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하려면 반포IC나 또 서초IC나 양재IC 타려면 너무도 지금 사실은 진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지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12차선이에요. 상향선, 하향선으로 인해서 12차선이 움직여지고 또 여기는 복층화가 돼서 지금 공간에 대한 부분도 여의도 2.5배 정도에 되는 넓이에 지금 현재 지상에는 공원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해서 강남은 제일 처음에 지금도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죠. 묶여 있는 이유는 거기를 투기를 할까 봐 지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입이 또 충분하게 가능하고 또 강남권의 최대 한도로 앞으로는 강남에 무엇이든지 들어가야 돼. 주춤이 강남이니까. 그래서 최대 지금 현재 공원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 같은 거 이런 거 돼 있고 교통체증에 대한 것도 이제 완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개발이 된다라든지 지구 단위 개발이 지금 현재 들어간다라는데 삼성, 잠실하고 삼성동에 지금 현재 일대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가고 양재동에는 RNCD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서초동에는 서초동 정보사 부지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초의 정보사 부지에는 여기는 거의 오피스거든요. 오피스텔이 아니고 오피스가 들어가는 그런 연구단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더 인구는 들어올 것이고 또 수요는 지금 현재 많아지는데 주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다. 강남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만 25개 자치구에서만 강남은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3분의 1이 3분의 1이 지금 현재 1인 가구거든요. 1인 가구가 되어 있다 보니 여기가 뭐 원룸이라든가 또 1.5룸이라든가 투룸이라든가가 굉장히 인기도가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현대 지금 현재 차가 지금 현재 삼성동의 랜드마크로 100층이 넘는 게 지금 현재 연계될 예정이고요. 잠실운동장에도 지금 이렇게 마스터 플랜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한다라는 그런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 하고 있고 영동대로에는 복합 개발로 인해서 차량이 6개 지금 현재 노선이 하는데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에는 이렇게 공원화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미래 신사선까지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러면 교통편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마이스라든가 운동장 놀고 먹는 그런 거라든가 전시라든가 모든 것이 다 하나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지금 현재 강남의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스 지금 현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이렇게 현대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어우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현재 숙박업도 들어오고 컨벤션 시설도 들어오고 공연장도 들어오면 지금은 우리가 무슨 날이다. 행사의 날이다 그러면 영동대로에서 다들 뛰고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상에는 이제 공원이 되니까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여기를 계획을 하고 있고 지와 지상에는 분명히 이게 구분이 되어서 이곳에 지금 이렇게 많은 지금 현재 개발이 된다면 여기에도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10만 인구가 더욱더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실운동장도 리모델링해서 민자개발로 되는데 여기도 문화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이라든가 또 숙박업까지 들어가면 여기에서도 또 사람은 계속해서 유입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삼성역에서 봉은사역이죠. 봉은사역까지 지금 일대에 지하 6층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GTX 노선이 들어가거든요. GTX 노선에 A 노선이 들어가는데 동탄에서 오는 건 20분이면 되고 삼성에서 서울역까지는 5분이면 갈 수 있지만 지금 A 노선이 지금 한참 건립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한다면 여기 복합환승센터로 인해서 여기 9호선이라든가 2호선이라든가 또 위례 신사선이라든가 버스 또 내지는 택시 환승까지 모두 이 지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고용 창출도 같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역삼동의 이 가격을 말씀드렸듯이 이게 1.5룸입니다. 1.5룸 룸의 복층 개념인데 복층에 대한 부분은 더블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블이라는 건 위에 두 개가 같이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옵션입니다. 옵션이 모두 13개가 들어가 있어요. TV도 같이 물론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요새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와인셀러라든가 또 신발에 우리가 골프 치고 나면 신발을 이렇게 공간 땀 말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 있고 또 왜냐면 고급형 호텔식으로 오피스텔을 아마 최상으로 지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닥면이라든가 천장 벽까지 해서 세라믹으로 했는데 이 세라믹에 여기 들어가는 자재비만 해도 거의 한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정도로 고급스럽게 지어 있는 부분이고 또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도 아주 공간 하나가 빈틈이 없이 다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젊은이들 또 내지는 여기에서 신혼까지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4억 5천입니다. 4억 5천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11평에 대한 부분이고요. 임대가가 3억 5천, 실투자금이 1억이고요. 또 하나는 월세일 경우에 대출이 80에서 85%까지 DSR에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지금 현재 월세 대출도 이뤄지는데 3천에 170만 원입니다. 최상의 지금 현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대출과 한다면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아 대표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9호선 등미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3억 9,2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요. 자세한 시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강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젊은이들이 사는 곳입니다. 30, 40대들로 줄을 이루고 또 주변에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의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현재 다세대인데 모아주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의서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2020년도에 여기가 건물이 지어져서 약 3년 된 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3억 9,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3룸이거든요. 3룸에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화장실이 하나이고 지금 현재 그 가격은 2억 6천 지금 현재 200 정도의 지금 임대인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아닌 실거주할 사람이 들어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평수에 대한 부분은 22평형이거든요. 22평이면 충분하게 가족 구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자를 하신다면 여기에 1억 3천 정도 투자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등촌동이라고 하면 9호선이거든요. 이 9호선은 황금 노선입니다. 두 개죠. 완행과 급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9호선에 대한 부분은 너무도 지금 현재 황금 노선이라는 부분은 그만큼 강남까지 여의도까지 영등포까지 가기가 편리하기 때문이거든요. 또 9호선이긴 하지만 증리역이긴 하지만 생활권에 대한 부분은 마곡지구하고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강서구에는 하곡동 쪽하고 또 내지는 마곡지구하고 두 개의 분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여기는 증미역에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의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마곡지구는 100만 평에 이렇게 업무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계신 직장인 또 이곳에서 사시는 아파트 또 주거하시는 분들 또 내지는 상업지역 내에서 여기 안에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증미역에 있는 이 부분이 앞으로의 모아타운으로 아파트 지금 현재 이 주변에는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모아타운으로 같이 어우러서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주변의 생활에 대한 부분도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홈플러스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이렇게 주거에 대한 부분 생활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그리 불편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전철에 대한 부분은 9호선과 또 내지는 증미역에 오면 여기에서 등촌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
지역에 뭐 5호선을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놓고 보면 우리가 더블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양쪽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는 올림픽 도로에 들어간다면 분명한 우리가 고속도로를 바로 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김포공항이라든가 인천공항 가는 데는 굉장히 진입하기가 빠릅니다만 여기에서 올림픽 도로를 타고 지금 현재 고속도로 진입하기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보시면서 또 뭐 버스에 대한 부분, 광역버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잘 갖춰져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 물론 우리가 양천구라고 보면 바로 옆에 있는 강서구입니다만 학군에 대한 부분은 파락군이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그거하고 절대적으로 여기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고 다수의 지금 현재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명문화 고등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30대, 40대가 형성을 이뤄졌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곁에 보면 마곡단지가 대단지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연구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요즘에는 그 상업지역이라든가 또 내지는 공원이라든가 또 여기에서 뭐 일반 기업이라든가 너무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해도 상당히 많은 몇십만 명의 인원으로 인해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이것이고 또 영등포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여기에서 강남까지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남까지도 25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데는 굉장히 뭐 그렇게 불편함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금 현재 다세대는 모아주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월 달에 지금 모아주택으로 추진해서 확정된 곳이 약 70곳이 됩니다. 거기 가로정비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지금 확정들이 많이 됐는데 여기는 서류가 접수가 된 곳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여기가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 요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꼭 67%에 대한 부분들로 맞춰야 되지만 지금은 50%면 되고 또 노후되어 있는 30년 되어 있는 지금 그 노후주택을 이게 30%면 되고 굉장히 완화가 됐기 때문에 또 용도에 대한 부분은 상향으로 되죠. 1종에서 2종이 된다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한 15층에서 20층으로 이르지만 2종에서 3종으로 되면 25층까지도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서 용적률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초과 완화가 돼서 500세대까지 지금 현재 바라볼 수 있겠고요. 종상향이 된다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관리계획으로서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면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발이 시작이 되면 입주까지는 한 4년만 있으면 입주까지도 충분하게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가 16,795평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모아타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종상향이 된다면 이렇게 42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조감도와 이 단지 내에서 뭐든지 다 소화해서 흡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커뮤니티 광장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운동시설 이런 건 분명히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는 많이 노후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현재 거의 한 10년 이상 되고 20년 된 이런 아파트들이 있지만 여기가 지금 현재 모아타운으로 들어가면 신축으로서 굉장히 깔끔하게 요즘에 새롭게 지는 모든 그 자재 이런 걸로 인해서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옆에는 증미역 다음이 가양역이거든요. 이 가양역에는 그동안에 CJ 공장이 강서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떨어졌어요. 발표가 났기 때문에 진행하라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 4조 원이라는 부분을 놓고 이렇게 많은 단지화로 들어가거든요. 지하에 7층, 지상 11층으로 인해서 공장과 여기에 지금 현재 상업지과 여기에서 또 사모 볼 수 있는 거와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들어가면 여기서도 인구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바로 옆에 역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가양역에 의한
지금 현재 증미역도 시너지 효과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북 횡단선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지금 뭐 착공이라고 하지만 조금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목동에서부터 청량리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지금 현재 교통편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철만 들어간다면 뭐 30분이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망에 대한 부분은 해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경전철이 부천에서부터 홍대까지 오는 그런 부분도 가양역에 지금 현재 교통이 지금 현재 환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도 홍대까지 가는 부분도 한 번만 타면 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리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2평이거든요. 22평. 여기서 거주를 하시는 분이 오히려 더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3억 9,200만 원이거든요. 세상에 없는 금액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없는 금액이고요. 임대가를 한다면 투자를 하신다면 2억 6,200만 원이고 실투자로는 1억 3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서구 등촌동에 대한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고요. 세미나 안내도 해드리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께서 서울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 핵심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연락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체크 함께해주신 최영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의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주거와 업무지구, 역세권 개발에 주목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역삼동 알아봤는데요. 업무지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등촌동 알아봤습니다. 모아타운 개발이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고민 해결사 고민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두 지역 알려주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국가 대개조 1호 사업 국제 업무지구 일대의 중요한 투자 정보 용산구 원희로 2가와 신속통합 재개발의 정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동구 용랍동 이 두 지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용산구와 성동구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고민주 전문가님의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시세는 3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원효로 2가에 위치해 있는데요. 용산구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원효로가 1, 2, 3, 4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용산구 전체 지도를 보고 나서 원효로 2가를 살펴보면 더욱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굽이치는 한강을 품고 있는 용산구의 모습인데요. 지금 제가 체크한 이 초록색 부분이
민족공원입니다. 예, 용산구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공원이고요. 타 도시들에 있는, 타 동네에 있는 그 공원의 크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민족공원이 있고 아래에 자, 전통적인 부촌인 이촌동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한남동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공원을 끼고 있는 주거단지가 예, 그림 그려지죠. 그리고 국가 대개조 1호 사업인 국제업무지구가 이 위치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용산역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여의도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 하단으로는 이제 강남지구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도상에 표현 안 돼 있지만 위로 가면 이제 종로가 있죠. 종로, 여의도, 강남 이 세 곳을 우리나라 3대 업무지구라고 합니다. 이 3대 업무지구 가운데 용산이 존재하게 되고요. 지금 국제업무지구 이렇게 용산역에서 서울역 라인까지 보면요. 여기 이제 전자상가 라인도 존재하고요. 이렇게 해서 용산역 오른쪽으로는 뭔가 주거단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보면은 왼쪽으로는 업무단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그래서 원효대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한남대교 이 5개의 다리를 통해서 서울의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게 용산의 현재 교통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효대교 북단에서부터 원효로 4가, 3가, 2가, 1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2가는 지금 전자상가 라인 위에 존재하는 위치입니다. 자, 원효로 2가를 한번 자세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국제업무지구 의 위치가 이렇게 되죠. 자, 국제업무지구 32년도에 입주한대요. 32년도면은 큰 고층 건물들이 이미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된 내용이고요. 자, 원효로 2가가 여기 있는데 원효로 2가와 국제업무지구 사이에는 이렇게 전자상가 라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많이 보셨을 텐데 아, 원효로 2가가 이쯤 존재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원효로 4가에서부터 원효로 1가까지 수많은 개발 계획들이 발표가 돼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원효로 4가 모아타운입니다. 원효로 3가 자, 신속통합기획 지금 탈락해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여 있습니다. 원효로 2가 아직 아무 발표 없습니다. 자, 원효로 1가 역세권 재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효로 1, 2, 3, 4가 중에 2가가 지금 발표가 안 난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쪽 지역에 몰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투자에 이제 그 다른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이런 것들보다 투자가 좀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지상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 이게 모두 다 업무단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한 약 20만 명 정도가 이 안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의 배후 수요가 되는 원효로 2가의 입지를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용산에서 겨우 이것만이 호재냐? 그런 게 아닙니다. 대형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간단하게 짚고 원효로 2가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 중심축이라고 해서 용산은 국제 업무 중심이라고 해서 이미 발표가 나 있죠.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가 여기에 해당되고 용산 정비창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일대가 원효로 2가인데요. 서울도심 국제교류중심, 서울역, 그리고 국가공원이라고 용산공원이 있어요. 그리고 국제금융중심지라고 해서 여의도가 있고 이러한 이제 큰 틀에 국가 이제 중심축 개발 라인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국가 중심축 위에 서울역에 마이스 시설이 들어오는데. 서울역 북부에 가면 빈 공터가 나오거든요. 이게 40층 높이의 5개 동. 그래서 이게 그냥 업무시설이나 뭐 오피스텔 이런 거에 해당하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강남에 보면 우리 삼성동에 코엑스 있죠. 국제회의가 가능한 그러한 기능이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강북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용산민족공원 개발로 인해서 이 용산민족공원을 이제 모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보행축을 만들어서 용산역까지, 한강까지 이렇게 하고 이촌동, 한남동, 후암동, 뭐 원효로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용하기 편한 용산 민족공원을 만들겠다. 현재도 진행 중이죠. 자, 이러한 공원에 대한 호재도 있고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제 국가 대개조 1호 사업이에요. 1호 사업. 자, 국제업무지구의 이 터 공사를 저번 주에 발표한 내용으로는 자, 25년도에 착공을 해서 28년도까지 지금 이 단면에 보이는
모든 기반 시설을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대 필지를 분할을 해서 분양을 해가지고 각 이제 기업체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유명 디자이너들이 건설을 해서 예상조감도예요. 이렇게 건설을 하겠다. 그래서 이 최고층의 높이가 약 630m 정도 되는데 롯데월드 타워보다 더 높은 높이로 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촌동 아파트들이 비교적 낮아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32년까지 이 국제 업무지구를 완공하게 돼 있는 게 이번 서울시의 발표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쪽에 원유로 4가가 있고요. 자, 이쪽에 3가가 있고요. 지금 전자상가 라인으로 뒤에 안 보이지만 뒤에 2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1가가 있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원유로 2가는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 개발, 재개발에 다 붙어있는 동네이거든요. 그래서 2032년에 원유로 2가, 3가, 4가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빌라촌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단지들이 과연 이대로 남아있을 것이냐.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투자자들이 지금 이 지역에 몰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에만 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정보를 얻으러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왜냐? 국제 업무지구가 32년도에 완공되기로 지금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역의 기능이 하나 추가되는데요. 용산역에 나오면은 예전의 한강로를 보는 그림이 아닐 겁니다. 예전에 한강로로 하면 용산역 앞에 있는 판잣집이나 낡은 건축물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BTS 있는 하이브 건물을 포함해서 수많은 주상복합 건물들이 이제 첨단 미래도시처럼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을 한강로라고 하는데요. 자, 원유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한강로예요. 여기가 원유로예요. 그래서 한강로에서 봤던 기적 같은 일들, 노후된 건축물에서 신축 건축물로 높은 스카이라인을 그리는 그런 건축물들이 한강로에서 이뤄졌고 그게 원유로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수많은 고층 건물들이 현재도 지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용산역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용산역 앞에 변화된 풍경을 보고 많이들 놀라워하십니다. 그래서 용산역에 어떻게 오냐? 자, 대중교통으로 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옵니다. 또 이제 근간에는 KTX 뭐 이런 건 운영하고 있죠. GTX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드론 택시를 타고 오게 됩니다. 드론 택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오게 되는데요. 자, 말씀드린 KTX, 지하철, 대중교통, GTX는 이제 곧 실현될 예정이고요. UAM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되는데요. 그 용산역 단면도를 봤을 때 뭐 도시철도 환승시설, 대중교통 환승시설, 뭐 상업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꼭대기층에 UAM 대합실이라고 해서 도심 항공교통을 담당하는 UAM 이착륙장이 건설될 예정이고요. 이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를 타고 뭐 각자 집 앞에 이렇게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서울의 주요 거점지들이 생깁니다. 뭐 강남, 여의도, 뭐 종로, 뭐 용산 이렇게 그리고 김포공항, 인천공항까지 조금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운행수단이 생기게 된다는 거. 이게 공상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미 2022년도에 김포공항에서 시험 비행을 마쳤고 사람을 태우고 날아서 이제 거점까지 이동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수의 기업들이 지금 이 산업에 도전을 하고 있고, 자, 현대자동차에서도 하는데요. 지금 국제업무지구 요 앞에 보면 이게 현대자동차 미래연구소 부지가 여기예요. 지금 건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기서 이제 이런 미래 모빌리티를 이제 연구하고 구상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용산 정비창 그리고 용산 국제 업무지구는 수많은 고급 인력과 글로벌 기업들, 우리나라 우수의 1등 기업들만 아마 이 위치에 존재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그런 업무지구를 만들고 있고요. 예, 그렇게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 이제 큰 한강 개발에 대한 그림인데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이번 23년도 초 오세훈 시장의 발표였죠. 그래서 수많은 이제 한강 개발들이 일어나는데 용산은 이 노들섬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국제 업무 지구에 여기 써 있는데 국제 업무의 지구에 붙은 아래쪽 노들섬인데 노들섬은 행정동 자체로는 이촌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노들섬을 어떻게 개혁
개발을 하느냐? 이제 365일 문화, 예술, 공연이 끊이지 않는 예술섬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자, 이런 것들도 자, 용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이제 호재거리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원유로 일대가 모두 다 개발 발표가 됐다고 했잖아요. 자, 원유로 사가에 지금 모아타운이 발표되어 있고요. 풍전아파트, 산업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지금 이 현대자동차 부지가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원유로 3가 부분이나 뭐 2가, 1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신통기획을 신청했다가 이제 탈락을 해서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재개발이라는 게 항상 신청해서 탈락하면 끝이 아니라 이게 재개발이 이제 승인이 될 때까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후제를 지내는 것처럼요. 그래서 지금 국제업무지구가 여기인데 이게 32년도부터 첨단 미래도시가 되는데 이 앞에 수많은 노후 건축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풍전아파트 이거 1970년도 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건축 연한이 이미 50년이 지나 있는 상태예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도시를 그려봤을 때 이 최첨단 이 도시와 그에 반하는 이런 주거 단지가 조금 괴리에 빠져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어떠한 개발을 하고자 주민들의 의지가 지금 현재 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이 발표된 원유로 사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자상가 재개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자,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를 연결 브릿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원유상가, 뭐 낮은상가 일대가 있는데 낮은상가 중에 한 동은 이미 부셔서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자, 일대 여기 붙은 라인이 원유로 2가예요. 그러면 이 수많은 업무지구를 담당하는 그 주거단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원유로 2가가 큰 역할을 하게 되겠다. 예상 조감들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전자상가 자체가 신산업혁신 용도 도입 시 공공기여를 경감을 해서 용적률 1000%를 넘기게 되는데 신산업혁신 용도 30% 도입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로 2가가 이러한 호재도 있다. 그래서 그 원유로 2가에서 가장 저렴한 물건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매매 시세 3억 2천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2천만 원에 월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제외한 보증금, 매매 금액 3억 중에서 대출 금액 50%인 1억 5천만 원을 제외하면 1억 5천만 원 투자로 원유로 2가의 업무시설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최저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원유로 2가 지역 소개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민주 전문가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입니다. 2호선 용답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3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성동구 용답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용답동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한강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성수동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강북권역에서 그 손꼽으라면 굉장히 1, 2, 3등 안에 드는 핫한 지역이죠. 자, 이게 성수동이고요. 용답동의 위치는 성수동에서 2호선을 타고 한정거장만 가면 나오는 이 빨간 지역을 용답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용답동은 전부 다 빌라촌으로 되어 있고 노후된 지역이라서 개발 계획이나 이미 재개발이 진행을 했고 그리고 아파트가 이제 건설이 돼서 뭐 일반 청약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개발 이슈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자, 중랑천을 끼고 있고 청계천을 끼고 있고 내려와서 한강, 강변북로를 달릴 수 있는 이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더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지하철도 강남 업무단지, 여의도 업무단지, 그리고 종로가 있는 도심 업무단지까지 2호선과 5호선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으로 30분 내에 갈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고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강변북로를 금방 탈 수 있는 서울의 주요 도로를 금방 갈 수 있는 그러한 도로적인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답동 내부적으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많은데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산업 워낙 유명하죠. 강북에서부터 강남까지 동부간선도로 정체 구간을 조금 정리하고 지하화를 해서 교통 체증을 줄이겠다. 그리고 시민의 교통 편의성을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일대 수많은 재개발들을 제가 다 체크를 해놨는데요. 너무 많아요. 용답동을 제외하고도 인근에.
그래서 이러한 개발 압력들이 뭐 예를 들면 GTX도 있고요. 뭐 레미안 위브나 뭐 미드카운티, 크래시티 등 재개발된 단지들도 있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예, 이 강북권의 대여이고요. 이런 것들이 개발 압력이 외부에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용답동이 이 한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큰 외부 개발 압력 중에 답 심리 뉴타운하고 성수 정비구역을 이제 아까 지도상에 표시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초록색 지분, 파란색 지분 이러한 빌라촌들이 이제 초고층 아파트로 변신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랑물재생센터 개발이라고 해서 용답동 오른편에 보면 중랑물재생센터가 있거든요. 이거를 연 7만 명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숲세권 프리미엄을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용답동 주민들은 여기 있는 뭐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놀이시설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장안평 중고차 매매센터 현대화 사업으로 옛날에 구식에서 이제 신식으로 다시 변모하는 이제 재개발 사업을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답동 일대에 있고요. 용답동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청계 지주택 조합이라고 해서 청계 SK뷰 일반 분양 특별 공급을 이번에 했고요. 청계 리버뷰 자이라고 해서 지금 용답동 내부의 그림입니다. 이쪽 1673세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골조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용답동 아까 빨간 삼각형 안에서 약 절반이 이미 재개발을 했다. 관리 처분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지역과 이쪽 초등학교를 품은 이쪽 지역이 이제 역세권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신속통합 재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자체 절반이 이미 재개발이 성공이 해서 동네 주민들의 재개발의 의지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 이렇게 용답동이 꿈틀꿈틀합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노후도가 뭐 전부 다 빨갛죠. 예,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고 이미 여기는 그 빗물이나 이런 거 침수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동네 개조가 분명히 필요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장을 가보면은 아, 이 동네가 아직 재개발이 안 되고 있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용답동입니다. 그래서 용답동 노후화 구역을 보여드렸고요. 용답동 내에서도 최저가로 우리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그 가격을 가진 부동산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데요. 다세대 주택 원룸 구조이고요. 매매가 3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임대 금액이 이제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1억 5천만 원으로 설정을 했을 때 실투자액 1억 6천만 원으로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곳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이렇게 성동구 용답동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고민주 전문가님께서 서울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 핵심을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고민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민주 전문가님과 함께한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역개발 추진사항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두 가지 지역 오늘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지역은 서울 핵심권의 변목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용산구 원효로 2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성동구 용답동 알아봤습니다. 저평가된 서울 중심지였습니다.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 TV, 센 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